않겠습니까? 네.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차이를 넘어 크게 단결해서 함께 가자는 것이고요.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지요. 험하고 힘든 상황을 넘어왔기 때문에 흠도 많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새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 우리 다음 세대도 꿈을 갖고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좀 봐주시고 손잡고 함께 가서 국민이 원하는 세상을 조금이나 이룬 다음에 우리 싸우는 일은 좀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에서 도지사로 갈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은 공과사를 엄격하게 유의하고 국회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고 나아가 97%에 육박하는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는 점이 이재명 도지사가 되기 위한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도지사에서 대통령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한 말을 또 지켜가지고 90% 이상의 공약 이행률을 보여가지고 다음 대선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로 부임하면서 내걸었던 공약 실천과 달성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데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에라이, 그러면 잘 모르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대권이라는 시나리오와 각본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데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재명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부분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과 겹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칭찬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렇게 슬슬 밀어주고 응원해주면 결국은 자신의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데스크포스팀을 만든 거예요. 대깨문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친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대권 행보를 위한 철저히 계산된 각본에 의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깨문이 그냥 문재인을 찬양하고 내가 없이 멍청하게 지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각본과 시놉시스와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알까요? 자, 그래서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정부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각종 행정기관, 중앙행정부, 국토부, 환경부, 보건, 교육 여러 가지 시스템의 어시스트가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자기의 각본,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친밀한 정책 행보를 보여가지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예산, 모든 정책 제안, 모든 지원, 행정적 지원 이런 것을 획득해야지만이 경기도지사로서의 공약 이행률 97%를 또 달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철저히 계산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보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했고 외부의 청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시달리고 있는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철저히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 있는 행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 재판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살아남을까요? 저는 이 대법원 재판에서 무조건 살아남는다고 봐요. 물론 재판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이 대법원 재판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최근에 들어서 너무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잠깐 말을 해보면요. 이 재판에 외부인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1심, 2심은 외부인의 입김, 정부의 권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 인하헌법재판소는 외부의 입력이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 재판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결국은 보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세력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정적이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없으면요. 어차피 버려질 정치인에게 달라붙지 않거든요. 현재 이 돌아가는 정치 상황이 이재명의 성공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행보가 갑자기 돌출된 친문 행보냐, 대깨문 행보냐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재명 도지사의 지난 정치 행보라든가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경기도지사 선거에 임박한 전후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진 사람들의 그런 평가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멍청하게 깨끗한 물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혼자서 독보적인 행보를 한거나 혼자서 당을 차려서 밖에 나가서 이재명 당을 만들거나 그러면요, 이재명 도지사는 그냥 망해요. 이재명 도지사는 철저한 시나리오와 각본에 의해서 자신은 반드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개조할 것이다. 물론 개조가 좋은 뜻은 아니죠. 그리고 뭐 새마을 운동을 이재명 도지사가 뭐 칭찬하고 뭐 추앙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대가리가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이런 행보는요, 철저히 계산된 시나리오에 의해서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그러면 비난하고 독재의 산물이다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가 새마을 운동은 독재자의 산물이고 독재를 지켜내기 위한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나는 새마을 운동을 싫어한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이재명 도지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단점과 폐악질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난하면 돼. 그러나 장점에 대해서는 그냥 정상적인 사고 위에서 칭찬하면 돼. 둥글둥글하게. 모나고 꽉꽉 해가지고 나는 깨끗한 물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런 역사적인 이벤트에 대한 공과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배척해버리면 깨끗한 물이 되는 거야. 깨끗한 물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사람이 살지 않아. 아무도 모이지 않아.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을 해가지고 폐악질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역사적 재평가를 하고 좋은 점은 받아들여서 재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재평가를 위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거기에 가가지고 축사도 해줄 수 있는 거야. 나 홀로 독야청청하리라. 나 혼자 깨끗하다. 이런 말 계속하면요, 사람들이 더 애면해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것도 다 제가 보기에는 다 계산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정치적 이해의 득실을 철저히 따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행보를 마치거나 친문 세력의 인싸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눈에 거슬리거나 꼴보기 싫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재명 도지사가 혼자 독야청청하고 혼자 결백하고 혼자 깨끗하고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는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부패해라, 좀 뭐 부패한 기득 정치인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치의 대세에 자신이 보폭을 맞춰가지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실리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세금 지원을 받거나 자신의 정치 공약을 하는데 예산을 배당받으려면 중앙정부와의 친밀도도 높여야 되고 국회의원들하고도 친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는 이 경기도지사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가지고 자신은 반드시 대통령이 되고 말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중앙정부,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정책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이재명이 내세운 경기도의 공약들을 달성할 수 있는 경기도 공약 이행률 97%를 달성해가지고 결국은 정권 말, 경기도지사 말에 있어서 업적 평가를 받을 때 나는 이렇게 해냈다. 그러므로 나를 재평가해서 나를 대통령으로 찍어달라고 하는 치밀한 계획과 각본 시나리오에 의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은 뭐다?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친문이라든가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대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에서 예부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현재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고 이재명과 행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자신의 치밀한 30년 전, 20년 전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철저히 대깨문 친문 행보를 보임으로써 문재인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뽑아내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친문 행보를 함으로 인해서 경기도지사가 해결해야 될 많은 정책 행정적인 문제들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뽑아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모든 업무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와 각본에 의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갑자기 친문 행보를 보이거나 갑자기 대깨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 대마 위에 올라타가지고 자신이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 대권을 향한 이 철저한 대권 가도에 하나의 시나리오, 각본에 의해서 현재 이재명 도지사는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부정적인 평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곧 이재명 도지사의 실망으로 이어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권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1등이죠. 그 다음에 황교안이가 2등이고 저번에는 4위였던 이재명 도지사가 3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했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정권 말에 악평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도지사가 반대급부로 선명성을 부각받고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3위인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악평을 받게 되면 반대급부로 이재명 도지사가 1위로 올라설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현재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전쟁도 불사한다 이런 말이 엊그저께 나왔죠.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 이런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 의해서 반도체 관련 산업에 대해서 할 말 다 했죠. 일본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재명 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도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물론 경기도지사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내면 다음 대권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분명히 경쟁력을 갖출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1위 후보, 완벽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재명 도지사에게도 어떤 큰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 후보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에서 소신 있는 발언, 자신감 있는 발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확고한 발언을 함으로써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를 잘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지지율이 급격으로 오르지 않고 항상 7%, 8%, 9%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지지율의 벽을 깨는 것은 이재명에게도 정치적 이벤트가 또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치적 이벤트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준하는 그런 소신 있는 발언을 쏟아내야지만이 이재명 도지사가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 있다. 지금처럼 고만고만한 행보를 보여가지고는 이재명 도지사의 대권 확률은 20년 전에 치밀한 각본 시나리오에 의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을 급격히 올리는 데는 현재 행보로서는 부족하다. 전 국민의 지지와 관심을 일거에 끌어들일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들을 정권 말에 집중적으로 쏟아내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 이벤트 그리고 그 정치적 이벤트에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발언을 해야지만이 지지율을 20% 30%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는 방법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친문행보, 대깨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재명 자신의 대권을 향한 엄청난 강렬한 욕망,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렇게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 그것은 수년 전부터 정치적 소외자이자 정치적 외톨이인 이 이재명이 대마 위에 올라타서 이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망가진다고 해서 이재명 도지사도 함께 묻어가서 망가질 것이다. 이것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권력 운영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것이지 이재명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친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경기도지사로서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끄집어내고 탈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탈취해내기 위해서 친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데스크포스 팀을 설치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철저한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만이 이재명의 최근의 행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재명 도지사, 파이터 파이어.